대한민국 노동자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해결사 가파라치. 오늘은 내친김에 하는 방송으로 풀타임 시작해볼까 합니다. 소장님. 네. 막힌 곳을 뚫어주는 뚫어뻥 같은 두 분. 우리 화장실 막혔는데 우리 김영동 변호사님, 박덕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냄새나. 오늘따라 두 분 목소리가 훨씬 더 그죠? 네, 오늘 확실하게 뚫어뻥 해야 됩니다. 네. 칼칼칼 쏟아지네. 뚫어뻥 때문에 정말 목소리가 뚫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가파라치는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 조 소장님도 그렇고 늘 방송을 하시면서 우리 기승전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이런 말씀들 맞습니다. 참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사례들은 네. 박덕수 소장님이 지키고 있는 노동 오케이에 들어온 문의 내용들하고 네네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우리 김영동 변호사님이 책을 내신 적이 오. 있답니다. 그 저자로 참여한 네. 노동조합 지침서, 노동조합 백문백답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네네네. 하겠다는 말씀을 좀 미리 네.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네. 좀 뒷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조 소장님. 네, 그러니까 지난 뭐죠? 시간 방송이 너무 네. 박덕수 소장 위주였다. 그래서 그래서 김영동 변호사가 그걸 또 참을 수가 없다. 야. 똑같이 달라. 소심하시다. 소심하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항의를 저는 뭐 존재감으로 그냥 수용해서 오늘 예, 예. 김영동 변호사님이 좀 발언이 많고 네네. 우리 박덕수 소장님은 조용할게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좀 포장은 했어요. 저자 그래요? 직강 방송. 저자 직강.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 네네. 책이 많이 팔리셨나요? 인쇄는 어떻게 인쇄 좀 어떻게 잘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죠? 저 이거 요즘 말하는 노력 봉사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3년에 걸쳐서 네. 아주 각고락하죠.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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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님하고 네. 모시고 음. 매일노동 뉴스 주관으로 해서 네. 만들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몇 번 인쇄 안 받는다 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화를 내면서 답을 하시네요. 저 돈 주고 샀어요. 진짜 나오자마자. 예. 2만원 책이 그런 없습니다. 분들 계시더라고. 예. 네. 나쁜 분들인가요? 싸움은 나가서 하시고요. 돈 주고 싸움은 샀어요. 나가서 하시고요. 정말 야, 잘했어요. 발언 기회가 없다니까 이거 그새 또 치고 들어와서 야, 청취자 여러분, 본론으로 네. 가시죠. 우리 네.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훌륭한 저서 네. 백문백답 꼭 네. 한번 사서 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저자 직강 방송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제일 잘 아는 그 두 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노동조합 필요성부터 설립까지 총망라, 노동조합 사용설명서 기초편. 자, 오늘 시간 그러면은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불합리한 근무 여건과 임금 협상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A통신사의 사내 IT 기술 상담을 담당하는 회사의 인력 파견 업체입니다. A통신사에 B자회사가 있고 그 아래 C회사가 상담 업무의 운용 주체인데 C회사의 인력을 파견하는 D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셈입니다. 총 인력은 40여 명 정도 되고요. 부당한 근무 여건 속에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3명이서 일단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과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인력 파견 대행업체 성격의 우리 회사에서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회사는 C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폐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경우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이게 노동자의 신분이면서 네.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야, 이거 안타깝지만 우리의 그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우리 김승주 아나운서께서는 네. 사실 그 노동조합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노동자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단체다.
이게 제일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예, 약간 뭐 투쟁 이런 이미지도 투쟁. 조금 떠오르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죠. 예. 근데 사실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부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다. 그리고 왜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법 시위라든가 좀 불편하고 좀 우리랑은 조금 먼 이런 이미지들을 좀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격한 이미지로 맞아요, 이 맞아요. 언론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안 좋은 시각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김 변호사님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예.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네요. 참 뭐 노동조합이란 이 말 하나 가지고도 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헌법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헌법 33조에는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 기본권,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노동자가 그죠? 자기의 노동 조건을 실현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와 어떤 공정한 협약을 체결하기,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른바 집단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의 나름의 힘의 균형을 유지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노동 사건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노동 3권만 말씀드리면은 뭐죠? 저요? 네. 소장님 또 저자님. 기회를 주는데 집중하셔야죠. 저요? 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죠. 네네.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노동조합 설립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맞아요. 있고 예. 혹시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면 다들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괜히 만들었다가 네. 밥줄 끊기는 거 아니야? 어. 사실 이런 걱정을 하고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 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박덕 소장님 예. 그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실상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동조합 만들겠다는 분은 네. 그 노동조합 하면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해고 당했을 때 완전 해고. 집단적으로 해고 당했을 때 이 경우에 오셨고 네. 다 임금 체불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어떤 큰 불이익을 당했을 때만 오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뭐 조직 문의가 좀 많았는데요. 이제 정부 바뀌고 네. 사전에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자기가 문제가 안 생겼어도 노동조합이 내 권리와 내 뭐 어떤 권한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도구다. 이 인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리거나 해야 오셨는데 네, 이제는 맞아요. 사전에 좀 만드시는 이게 되게 좋은 현상이 아닌가. 잘리거나 이거 막 불이익을 당했을 때라는 네. 표현으로 역시 우리 저자직강 법률적인 용어. 네. 네. 현장에서 네, 상담하다 현장에서는 보니까 제가 잘리고. 멘트가 좀 아. 리얼하게 나오시는 예, 거죠. 예. 그러면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래도.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사례 같은 경우 김 변호사님 네. 이게 구조 자체를 보면 네. A통신사 안에 포함된 것처럼 상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네. 자세히 보면 D라고 하는 인력 파견 대행업체 소속인 거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만 답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우리 법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용자를 제외한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이 네. 노동자 세 분이 내가 A에 속해 있는지 B에 속해 있는지 C에 속해 있는지 또 D에 속해 있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지위만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복잡한 게 그렇죠. 절차잖아요. 아 까다로워 이거 네. 진짜.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제도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설립총회 2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하물며 여기는 세 분이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립총회를 하고 총회를 거쳤다라는 회의록이 있어야겠죠. 물론 보수적인 절차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네. 진짜 세 명이 했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걸 원해요. 뭐 그럴 때는 인감까지 첨부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세 분이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세 분이 같이 가세요. 그다음에 규약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규약을 로 이런 정신을 담아서 하겠다라는 규약을 만들어야겠죠. 규약. 규약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네. 우리 박덕수 소장님께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네. 거는 뭐냐 하면 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사용자와 내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노사 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만들면 흔히 말하는 잘라버리겠다. 네. 이런 부분이 예. 팽배한 그런 사업장에서 쉽게 나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제도적인 한계 문제점 뭐냐 하면 그동안에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제도도 그런 부분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설립하면 신고하면 끝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출생신고해야 되죠. 출생신고 병원에서 이 사람 몇 시에 태어났다 딱 붙여가지고 가져가면 뭐 뒷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동부는 이른바 신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시시콜콜 다 따져봅니다. 이 조합원 중에 혹시 사용자가 있는지 라는 핑계를 대면서 가진 뭐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나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네. 사용자에게 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장에. 그럼 사용자 어떻게 하겠어요? 막으려고 하겠죠. 예, 막으려고 하겠죠. 네. 예. 막 그러한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라 그럴까요? 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선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설립을 어렵게 막고 있다. 제도적,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운영과 관련돼서 이른바 노동조합을 설립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해방권으로서 노동부가 예. 노동조합 편이 아니고 그, 사용주 편이다. 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부이지만 예. 그런 경우도 있다. 다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확실히 저자직강이라 네네네. 답변이 팩트 아주 있네요. 길고 네. 아주 강렬하게 나왔는데요. 네, 네. 책에 행간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노하우. 우리 이제 보면 노조 설립을 아까 세 분이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 노조 설립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사실 이게 막상 이제 준비 단계 들어가면 그 노동자 간에 서로 이제 의견도 그렇죠. 이제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특히 더 나쁜 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영대 변호사께 말씀하셨지만 네. 사측의 압박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예. 압박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을 하는데 네. 이렇게 힘든 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게 보면 조직마다 또 상담하시는 분마다 약간 노하우가 달라요. 예, 그래서 딱 뭐가 정답이다 얘기할 수 이 책에 제 기억이 안 나네. 읽은 줄. 줄 그어서 읽었다면서. 그냥 돈 주고 샀고요. 줄 그어서 읽진 않았고. 예, 예. 사기만 했습니다. 네, 네, 읽어보는 네. 건 뭐 읽기도 오늘 했는데. 이제 하시면 되죠. 그죠? 뭐. 네. 오늘 이후에 읽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네. 분위기 안 좋네. 큰일 났네. 예, 하여튼 이게 좀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참고만 좀 하시면 좋고 상담 오시면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노동조합 것 같아요. 상담 오시면 네. 잘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불이익 제일 받는 거 걱정 많이 아니냐. 하죠. 근데 이분들 반드시 하시는 질문이 한국노총에서 저희한테 다 해주실 거죠.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 해주실 거죠. 한국노총이 한국노총만 믿고 있겠습니다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얘기하시면 한국노총에서 못 합니다. 그럼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쵸. 그래요? 왜 안 뭐야, 도와줘? 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죠. 한국노총이 그 오신 분들 조합원들께서 네. 뭉쳐 있고 똘똘 뭉쳐 있으면 한국노총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아무리 많이 해줘도 여러분들 흔들리고 그쵸. 회유당하고 뭐 탈퇴하고 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뒷말이 없다. 포인트가 뒷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지원은 당연히 저희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여기 오신 그 노동자 만드시겠다는 핵심 간부님들 단결 이게 네네네. 제일 중요하다. 좀 얘기를 하고 네. 일단은 그분들 의기투합을 하고 나서 노동조합 설립 깃발 띄우면 그 전까지는 좀 쉬쉬하기도 하거든요. 사장님이 사전에 알면 어떻게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뭐 회유할 작업하고 수도 있는 예, 하기 때문에 일단 설립 신고했으면 네.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 같이 회사에 통보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깃발 띄면 곧장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다 전격전입니다. 이때는. 예.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조직 확대 욕심 내지 마시고 간부들 단합과 그 다음에 그 직원들한테 정당성을 좀 알리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노동조합 만드는 건 정말 쉽습니다. 요즘 뭐 검색만 해도
그 뭐 가능한데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단체 교섭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생각해도 반드시 한국노총이나 상급단체의 도움은 꼭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정 부담이 되면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 가입하는 형태나 지역 노조, 지역별로도 노동조합이 또 있거든요. 예. 네. 자, 우리 노동조합을 만드시는 우리 노동자분들 네. 한국노총과 함께 하시면 보다 좀 더 쉽고 그렇죠.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례자의 경우도 네. 이게 노조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걱정거리가 더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인력 파견 대행업체라서 그렇죠. 이제 운영 주체인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실 이게 아예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가요? 네, 박 예. 소장님이세요. 오늘 발언 양이 왜 적어나? 나 저자 직강에 뭐 그냥 많이 준다는데 뭐 예. 언제 나오게 도대체? 기다려보세요. 네. 다음에 나옵니다, 변호사님.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아요. 그렇지. 예, 박 소장님. 눈치 보이네 이거. 네. 예. 책을 이건 사셨다잖아요. 책을 그러니까. 샀기 때문에 또 오케이. 뭐 질문이 뭐였죠? 네, 질문해요. 예.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약 예. 해지를 하면. 예.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판례하고 행정해석을 보면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근로관계의 그 사용자가 노사관계 담당자였습니다.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였는데요. 네. 지금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원청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중간에 그 회사하고 계약 자르면 이제 나도 잘리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죠. 요즘의 대다수 학설과 최근의 판례 경향을 보면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조건, 노동조건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이 원청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의 경향입니다. 예. 예. 원청도 예.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다 안 되면 원청 나와. 음. 가능한 거죠. 예. 그렇구나. 예. 예. 일단 그러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예, 그런 예,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예.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세 분들하고는 달리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더 드리자면 앞서 이제 박 소장님께서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한국노총도 했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리고 꼭 노조를 만들어서 가입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자 김형동 변호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숨 차요? 숨 참고 제가 부르느라고 변호사님을 저를 보니까 불러드리느라고. 숨이 찬 모양인데. 예, 빨리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네. 뭐 양대노총 어디에 가입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또 노총 산하에 또 각 연대가 있지 연맹이나 산별 노동조합이 있는데 네. 이른바 노동자들이 뭉쳐야 그 교섭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네, 네. 가능하다 그러면 상급 단체에 가입 내지 연대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네. 네. 한국노총이죠. 네. 그럼요. 우리 항노총, 우리 중앙법률원도 있고 박덕수 소장님도 계시니까 네, 네. 뭐 노조 조기용 궁극적- 소장도 계시고요. 네, 우리 또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항노조에 가입하신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의 권리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노동조합의 형태도 다양하지 않나요, 김 변호사님? 예, 다양하죠. 예. 예. 좀 전에 우리 박덕 소장님이 답을 조금 하시다가 치웠는데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 설립 과정에서 그냥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는 일반 노동조합 네. 또는 산업을 단위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든 산업이든 이른바 단위 노동조합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연맹체가 또 있고요. 네. 또 그 연맹체들의 모임인 총연맹단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한국노총도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네. 총연맹 연합단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방송인 노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나운서님 딱 뵙고 네. 혹시 비슷한 분들 이제 좀 대신에 너무 사용자 이 프리한 느낌은 안 드는 게 이제 맞지만 네. 뭐 하여튼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노동조합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있고 네네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 일단 뭉치면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흩어져 있기보다는 네. 산업별 지역별로 네. 뭉치는 게 가장 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요즘 금년에 하나 욕심이 있는 게 네. 요즘 보시면 그 청소 노동자들 많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이분들이
직영도 있으시지만 민간 위탁해가지고 많죠. 좀 힘든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부천 같은 경우 8개 업체인가요? 9개 업체인가요? 이제 업체 파견 업체. 위탁 업체라고 이제 네네네. 표현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지금 한 2군데 빼고 다 있어요. 오. 예, 근데 기업별로 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를 더 만들고 이걸 하나의 노동조합 어우. 좀 만드는 게 지금 아.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사장님하고 교섭하는데 사장님이 시에서 돈 안 줘. 임금 못 이제 올려줘 시장하고. 하는데 네. 다 뭉치면 시장 나와. 어. 이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정말 뭉치면 산다. 네네네. 뭉치면 산다고. 오늘 정말 그 고품격 그 저자직강 방송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우리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고품격이라니까 좀 우리 김 변호사님 쑥스러우신가 봐요. 당황하셨는데. 네. 어차피 우리- 내친 김에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예. 내친김에 그냥 막 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네. 노조 설립의 필요성과 절차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노동조합 그 조합원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 회사 직원 수는 약 70명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18명이고 추가로 구성원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과장급은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차장급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뭐 네.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부서 아니면 직급 직책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많죠. 이것도 관련된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차장이나 과장은 네. 부터는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 과장 됐는데 이제 나가야 조합원 된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묻는 현재 조합원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노조법에서는 노조법 제2조 4호 가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한해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뭐 이사님이 계시다. 네네네. 그분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사용자의 이익에 어느 정도는 관여된 사람이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왜 오늘 그러세요? MC가 나 바뀌었는데 이런 거 좋아. 왜냐하면 아마 그 이사라는 표현 때문에 그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사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직원이 올라가야 할 단계 그렇죠. 일정 선을 넘어선 네.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만 돼 있지 법문에는 이사는 안 된다, 과장은 안 된다, 차장은 안 된다 이렇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사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어떤 역할을 예, 하느냐. 뭐 증권회사 가면 입사 1년 차부터 다 이사예요. 어느 증권사가 다 있나? 뭐 여의도에 있는 조그만한 뭐 오. 채권 다루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웬만하면 이사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해야 되느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 사례인 것처럼 차장급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급 직책 명칭 가지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관련 부서 총괄 지휘 업무 정도 있어줘야 자격이 안 되겠죠. 네네. 뭐 근데 통상 차장이나 뭐 부장 심지어 과장 이분들도 1차 결제 정도만 좀 하고 뭐 근무 평정이나 여기도 뭐 몇 % 안 하고 다 위에 상급자에 대한 임원에 대한 뭐 보좌 정도 하는 성격이면 그 명칭이 뭐 부장이나 이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또 이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조합원 범위는 네.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 맞습니다. 멘트가 딱 있었죠. 예, 예. 규약을 예, 통해서 거기에 줄 결정하면 쳤어요, 된다. 제가. 방금 우리 박 소장이 지적했지만 빨간 줄을 쳤으려고 봅니다. 이 책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한다. 그렇죠. 노조법 및 규약에서만 정할 따름이지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직급 이상이나 직책 이상은 안 된다라고 적은 것은 조합원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단체 협약의 효력 범위를 정한 것일 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조합원들은 2급까지 다 되도록 규약에 정해놨는데 네. 단체 협약에 있어서 노사 간에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 범위만 3급까지로
더 넓게 제한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은 2급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 위원장은 못 나간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비슷한 좀 질문을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회계부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앞서 조합원의 범위는 네네네. 그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이제 정하기 나름이다. 아까 규약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설명되는 건데. 네. 근데 그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계부서 직원이란 이유만으로 제가 볼 때 노조 가입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노동자 가입 대상이 아닌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그렇죠.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 네. 사용자는 다시 세분화하면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뭐 등기이사 같은 경우가 이제 포함될 거고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뭐 노무 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뭐 관리자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는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되고요. 그 직책의 명칭 가지고 역시나 판단할 것이 아니고 네네. 노동조합이 이분이 가입하면서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이 심각한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회계 담당자가 회계인데 그 직원이 뭐 4명밖에 없어요. 회계부터 다 해요. 근데 이 분은 직책이 회계다. 그럼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일 저 일 다 하니까. 예, 하여튼 제가 이게 저자 앞에서 하다 보니까 떨리네요.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직책만 가지고 결정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노동조합 자주성이 침해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김영동 변호사님의 질문에 절대 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회계팀 직원은 가입하면 안 된다. 이제 앞서 그런 이야기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인사팀 직원은 뭐 가입을 안 된다. 네. 실제로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좀 꽤 있죠. 꽤 있죠. 네, 네, 예를 네. 들면 인사팀, 나는 또 방호나 경비를 담당하는 팀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이 또는 가입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단체 협약이나 노동조합 규약 스스로가 또 그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팀이 한 100명 된다. 네. 그건 사실상 인사과장이나 책임을 지는 분 정도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실제 회사 기밀을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실무 정도 담당하는 자들까지도 그 이익 담당자나 기밀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사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나는 회사의 경비를 담당합니다. 방어를 담당합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드시 주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용주들은 네. 또 그게 뭐 그 고유 권한이다 자꾸 이제 우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해결은 누가 해주나요? 뭐 참 노동부 노동청 자꾸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네. 한번 해석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경우에 노사간에 또는 노동조합이 규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규약이 애매할 때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이른바 지방노동간서가 되고요. 네. 뭐 단체협약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해석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설립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뭉쳐야 한다라는 것과 그 네. 자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두 분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장님 저희 다음 네. 궁금증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네. 그 직원의 그 조합원 신분 문제인데요. 네.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네네네.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궁금한데. 네, 김 변호사님. 예.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법무는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가 아니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해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진호위, 중노위 때까지 판정 날 때까지는 조합원의 신분을 준다라는 것이 현행 법률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을 따른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그러한 규범 중에 대표적인 것이 ILO가 가지고 있는 각종 협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신분을 잃는 게 아니다. 더 넓게 보면은 구직자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고용관계가 끊어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끊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조합원 신분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 ILO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규범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말은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이 일반적인 규범이 ILO 규범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국회의 비준 조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조합원 신분이 박탈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 소장님? 예, 뭐 현행법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고요. 네. 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같이 넣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같이 넣고요. 대신에 이제 노조법상 노동자 신분은 뭐 유지가 돼도 그 기업별 노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은 또 중요한 표현이죠. 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노동조합 사무실 갈 수도 있고 단체교섭 내가 해고돼도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한계가 분명히 있다. 월급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예, 헷갈리네요. 네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노동자는 예, 예. 아니고. 그건 아니다. 조합 임원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요. 월급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회사 그건 직원은 아니구나. 아니다. 뭐 이 느낌인가요? 예. 그 노동조합 설립은 사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 이 회사의 방해 공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지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민간 기업에서 노동조합 만든다고 하면 네. 과연 몇 %가 좋아하실까 하는 질문을 아나운서님뿐만이 아니고 다 한번 이게 뭐 통계 나온 건 아닌데 굉장히 싫어하겠죠. 다들 노동조합 네. 단체에서도 고용하고 있는 일반 또 노동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싫어하죠. 환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 단체에서도 네. 뭐 위험한 또 그런 발언이긴 경우도 하지만, 있어요. 네. 노동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예가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사무실 폐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맞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 그 소장님? 예전에 송곳 그 멘트 그거 있잖아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예, 그거 멋진 그렇다고 말이네. 뭐 이해할 수는 없죠.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민간 기업에서 다 이제 미워합니다. 노동조합을 미워하는데 네. 만들고 나면 아까 초반에 얘기한 바와 같이 당근과 채찍이 동원이 되죠. 네. 당근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 이제 빼내기 위해서 임금 더 줄게. 네. 너 나하고 이 정도 관계야?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별 그럴 수 좀 있고요. 떡고물들 네. 던져주는 경우가 좀 회유하는 있고 거고, 예. 예 채찍은 그거죠. 내가 회사 문 닫는 한이 있어도 노동자분 못 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이거 왕따 시키고 갈구고 힘든 업무 배치하고 네. 막 네. 하여튼 치사하죠. 또 심지어 가족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네. 빨갱이 됐어. 압박 들어가고. 예. 옛날에 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빨갱이. 예, 뭐 예. 노동조합 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랬고. 예. 머리띠가 빨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그만할까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논의해야 되겠지만 네. 녹취 같은 거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저는 가장 잘하는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의 매뉴얼 바이블 오늘 영어 좀 나오네요. 삼성 아닌가 싶어요. 삼성. 예. 삼성 같은 경우 그 최근에 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밝혀진 것만 봐도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방해하죠. 네. 삼성 가려면 되게 똑똑한 분들인데 네. 참 이분들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 동네센터 협력업체 직원이 노조를 만드니까 정식 노조 설립 직전에 그 센터 폐업하고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하고 주동자들 제외한 나머지 직원만 딴 센터에 이제 재고용하는 분리하는 거죠. 네. 왕따 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이 잘못된 부분들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 쓰레기 같은 기업이라고 이러면. 근데 요즘 정말 삼성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이렇게 노조 설립이나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업주에게
사실 삼성전 이재용 회장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벌이 약하니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창 갔다 나오지 않아요? 그 노조 설립하다가 해고당한 노동자가 복직 이건 좀 다음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아까 열받는 거 이재용 회장 구속하고 사업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게 법률이 이렇게 약한 건가요 이게? 3, 2, 1. 아직 뭐 그 수사 단계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뭐. 네. 야, 이거 너무 깔끔하게 갑자기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리를 하시니까 조 소장님이 당황하셨어요. 네,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네. 그럼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네, 네, 노조 네. 설립하다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복직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한지. 이 사례에도 해고됐기도 하고 음. 그걸로 인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용자 방해한 것이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이건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국가가 형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네. 아니면 관할 지청에 고소 고발을 해도 됩니다. 어. 이도 저도 모르면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해도 자연스럽게 이첩이 되기 때문에 네.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노동조합 그 설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늘 이제 강조를 해주셨던 분들이 바로 이 세 분들이신데 네. 이렇게 설립을 주도하다가 해고가 됐고 그 노동자들이 이제 신분이라든가 복직 가능성까지도 짚어봤었는데 네. 조 소장님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뭐 노동조합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두 분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궁금한 게 하나, 네. 뭐 요거는 이제 우리 내부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네네네. 그 이렇게 노동자 스스로 음. 그 노동조합에 대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내심 뭐 불편한 마음도 들고 있는데 이거 뭐 그냥 노동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또는 뭐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하면 되지 네. 힘들게 뭐 투쟁조끼 입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 우리 조합원 분들이나 노동자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박 소장님. 예, 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네. 평화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힘이 있어야. 그죠. 힘 없는 분들한테는 평화 주지 않아요. 내 밑에 두려고 하지.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노사협의회는 힘이 없습니다. 또 대표성도 약하죠. 없죠. 근데 저번에 취업규칙편 기억나시겠지만 이 뭐 과반수 노조, 노동조합의 힘이 갖는 게 또 엄청 나거든요. 또 아까 헌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조법에는 그 정당한 노동조합 교섭 활동과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면책을 해주는 그 내용이 있고 하여튼 그 법에서 보호하고 힘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나중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들면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한다. 예, 후회 안 하죠. 우리 박덕 소장님 책임지신다. 제가 노동조합 그 부분에 만들면. 대해서 네. 코멘트 하나만 더 하면 네. 이게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회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뭐 선진국에서도 노사협의회가 굉장히 잘 굴러가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뭐 프랑스나 이런 데가 있긴 한데 이른바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그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다. 선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후도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말 안 됐을 때는 근참법의 노사협의회라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법 잘 돼 있어요 노사협의회. 근데 과연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 현실적으로 봐봐라. 네. 라고 하면 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1차도 2차도 노동조합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 협의회 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저희 네. 방송을 하면서 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오늘 시간 함께하면서 아무래도 그 기초과정 정도를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렇죠. 네. 추후에 저희가 이후에도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뭐 심화과정 이렇게 이름 붙여서 노조 운영이라든가 앞서 설명해 주셨던 단체 교섭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자 직강이니까요. 남겨뒀죠. 예, 하세요. 네. 네. 예,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세요. 네. 아니 손가락에 손바닥으로. 하세요. 네. 네. 저 제일 앞에 있었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A, B, C, D 그다음에 노동자까지 나왔는데 네.
과연 나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뭐 사용자를 찾아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어떤 어플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제도적으로도 정부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박 소장이 안내를 했지만은 하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노동조합도 원청을 상대로 그 위에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 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확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폭넓게 이 부분을 활용하게끔 지금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백날 자신의 사용자를 상대로 내 급여를 올려달라라고 해봐야 원청이 노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네. 어떨 때는 원청에 속해 있는 그 노동조합과 연대를 통해서 정말 원청을 상대로 얼마가 정당한 건지 하청 노동자로서 그 노동 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노사가 정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더 넓혀줬으면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기회를 안 드렸으면 다음에 못 빌 뻔했어요. 아니 다음에 그러면은. 하면 되는데. 네.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아니, 화내셨으니까. 이자 먹을까 네. 봐. 우리 박사우 소장님은 다음에 책을 쓰시고 그 길게 아니 또 왜 저는 예? 저 할래요. 하시려고요? 예, 책은 뭐 나중에 쓰고. 예. 네. 변호사님 얘기하시면 저도 뒤에 꼭 좀 네, 넣어주세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주 항의가 있었으니까요. 짧게 네, 해주세요. 지난주 많이 하셨다며. 또. 네. 예. 오늘도 많았어요. 그 교육 나가면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얘기가 네. 지도 딱 보고 살기 좋은 국가 어디 있냐 하면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뭐 그렇죠. 되게 유럽. 네, 되게 좋잖아요. 네. 여기 공통점이 노동조합 힘이 엄청 세요. 아. 예.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한 게 아니고 실제 더 살기 좋고 경제도 더 잘 도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사용자한테도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용자 만난 그 얘기도 해요. 노동조합이 실제 노무 관리 골치 아픈 거 많이 해주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직장 내 갈등 다 해결해주고 사용자한테도 도움된다. 그래서 지금은 퇴임했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이제 노동절 때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준비하셨네요. 많이 오셨네. 했는데 이거 날리려고니까. 그럴 뻔했네. 예. 제가 잘못했네요. 예. 예, 내 가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날 든든하게 보호해 주길 원하는가? 나 같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2015년 9월 7일 오바마 전 대통령 보스턴 노동위원회 연설. 내 가족의 안정을 보장하는 직업을 찾는다면 난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노조 운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이걸로 야. 끝. 이상.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영어로 할 줄 알았어요. 네. My family. 예. 네. 하시게요?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글 이렇게 잘. The end. 예. 이상. 네. 아마 오늘 방송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 꼭 필요하고 또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박덕수 소장님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방송은요 내친 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자 직강의 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박덕수 소장님의 멘트가 그리 적지만은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원시원한 뚜러뻥의 두 남자. 네.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도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 가감 없이 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소장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예, 다음 아이고. 주에도 네. 저희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드릴 테니까요. 그럼요. 저희 그 노발대발 게시판에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 남겨주시면 네. 우리 두 분, 또 우리 그 가파라치에 네. 훌륭하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속 시원하게 또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 글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하트 꾹 눌러주시면 꾹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I join a union.